어깨 통증 중에서 어깨 염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염좌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발목 뼈슬 때 염좌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인대 조직에 조금 손상이 됐을 때, 그럴 때 이제 염좌라는 병명을 붙이는데요. 일단 어깨 관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인대들이 어깨를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. 어깨에는 뼈가 3개가 있어요. 이렇게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, 그 다음에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가 만나서 이렇게 견관절을 이루고 있고, 위쪽이 이제 쇄골이 이쪽으로 견봉 쪽에 붙으면서 그 3개의 뼈가 어깨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뭐 인대도 이렇게 견관절 인대가 있고, 오구둘기랑 이제 쇄골이랑 이어주는 인대들이 있고, 오구둘기랑 견봉 쪽을 이어주는 인대가 있고요. 견봉이랑 쇄골을 이어주는 이 견쇄관절, 견쇄 인대도 있는데, 보통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좀 손상되기 쉬운 인대는 어떤 인대 같으세요? 보시면 이쪽 인대 조직이 치밀하고 되게 많고, 이 오구돌기 쪽에 붙어 있는 쪽은 뭐 3개씩이나 붙어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 견쇄관절 쪽에 조금 손상이 많이 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? 이쪽에 이제 어깨 염좌가 가장 많이 호발하는 부위고요. 일단 염좌라는 게 인대가 손상되는 건데, 인대는 뼈랑 뼈 사이에서 뼈가 뭐 심하게 이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, 이 외상에 의해서 강한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어깨 같은 경우는 이런 손상이 있을 때 이제 염좌가 생길 수가 있는데, 일단 교통사고 같은 거 날 때 운전대를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빵 부딪히게 되면 이 힘이 어깨 쪽으로 꾹 전달이 되면서 이제 염좌가 올 수가 있고요. 어깨 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찌르면서 넘어진다든지, 손을 강하게 짚으면서 넘어진다든지, 뭐 어떤 물건이 날라와가지고 어깨 쪽에 부딪힌다든지, 이런 형태로 좀 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 어깨 쪽에 인대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어깨 염좌는 어느 정도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견쇄관절 쪽의 인대가 살짝 틀어진 정도예요. 이 정도는 이제 한 2주 정도 부분적으로 이제 잘 쓰지 않으면서 이제 안정을 시켜주면은 금방 아무는 그런 정도고요. 두 번째, 이제 견쇄관절 인대가 끊어졌죠. 근데 이제 오구돌기 쪽이랑 붙어 있는 쪽은 약간 이제 조금 틀어졌을 뿐이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.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보존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견쇄인대도 찢어지고, 오구돌기랑 쇄골 사이 인대도 이렇게 다 찢어진 경우, 이런 쪽은 이제 팔이 좀 덜렁덜렁 거릴 수가 있잖아요. 이건 이제 보존적으로는 완전하게 회복이 어렵고 좀 수술적인 외과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. 일단 진단은 인대 조직을 관찰을 하려면 이제 MRI 같은 거를 찍어줘야 되는데, 보통 이제 염좌가 외상이 확실하고 염좌 소견이 있을 때 굳이 MRI를 찍지는 않죠. 보통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주는데, 엑스레이로는 인대를 볼 수는 없지만 염좌가 어느 정도 심한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어깨가 보시면 이제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좌우를 비교했을 때, 만약에 견쇄관절 쪽 인대가 많이 파열됐으면 그 간격이 한쪽 입에서 다른 쪽 조금 벌어져 있거나 이런 변형이 생기거든요. 그런 걸 보면서 인대가 조금 그냥 틀어진 정도구나, 아니면 인대가 좀 파열됐구나, 이런 정도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. 그에 따라서 치료 방향도 좀 달라지겠죠. 만약에 이제 인대 쪽이 견쇄관절 인대가 만약에 파열이 됐는데, 이거를 잘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제 쇄골이 이렇게 있고 견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견봉에는 팔이 달려 있잖아요. 근데 팔을 계속 쓰고 뭐 무거운 물건 들고 하면 팔이 이게 떨어지는 상태로 좀 내려간 상태로 계속 쓰게 되잖아요. 그럼 이게 잘 붙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이진 형태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팔을 움직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만 어깨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초반에 잘 해주셔야 되겠죠. 일단 주의하실 점은 아픈 쪽으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. 이제 어깨 염좌라는 게 인대에 상처가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상처를 계속 자극을 해주면 당연히 더 빨리 안 낫겠죠. 근데 이제 어깨를 아픈 쪽을 아래로 하고 주무시게 되면 계속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상처가 계속 자극돼서 회복 속도가 느리게 되고요.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누르고 자면은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좀 안 돼요. 근데 모든 조직들이 손상됐을 때는 혈류 공급이 좀 충분하게 돼야지 회복이 빨리 되는데, 누르고 자면은 혈류 공급 잘 안 되니까 회복이 당연히 더디겠죠. 웬만하면 아픈 쪽으로, 심하지 않더라도 아픈 쪽으로 주무시는 건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요. 다음으로는 한 2주 정도는 절대적으로 팔을 좀 안 쓰면서 안정을 취해 주셔야 돼요. 이제 인대가 손상이 돼도 가만히 둬도 붓긴 붓는데, 이걸 계속 자극하고 움직이면 붓는 속도나 회복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기 때문에 좀 정도에 따라서는 이런 보호대까지 착용하면서 이제 2주 정도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. 자, 한의원에 이제 염좌로 오시면은 치료는 일단 첫 번째로 화침을 사용을 하는데요. 화침은 이제 인대 쪽에 열 자극을 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. 이제 인대라는 조직들이 손상이 됐을 때 그쪽에다 열 자극을 해주면 회복이 훨씬 빠르거든요. 여기다 핫팩을 댄다고 인대 쪽에 이제 열 자극을 가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상 부위에 침을 꽂고 이런 식으로
침을 좀 달궈가지고 그 손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열자극을 해주면서 좀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고요. 다음으로 이제 봉침을 그 해당 부위에 사용을 하는데, 봉침이 이제 벌 부분을 희석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환부에 벌이 물린 것처럼 마치 조금 붓고 가렵게 만들어서 피를 평소에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확 몰리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 이런 순환을 좀 더 촉진시켜서 회복을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테이핑을 사용을 하는데요. 테이핑을 뭐 이런 형태로 경관도를 지지해주는 형태를 붙여주면은 이제 뭔가 좀 지지해주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또 이런 식으로 붙여줬을 때 국소의 혈류가 조금 더 이제 촉진이 돼요. 혈류순환이 좀 더 촉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도 높여주고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서 회복도 좀 더 빨리 해주고 이런 방법입니다. 같이 해주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겠죠. 자, 이렇게 오늘 어깨 염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정도에 따라서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제 다니시는 그런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큰 손상이 없다면 한의원으로 가서 치료해주면 치료 잘 해드리겠습니다.